오늘 시장은 그닥 좋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좀 거지 같은 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업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나름 정리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투자한 포인트들은 나름 양호하다 오늘 같은 날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저 포트폴리오 구성은 나름 잘하고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글쎄요,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전화 한 번 했다고 해서 주가가 거의 한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때를 우리가 놓쳤잖아요. 그리고 나면 사실 뉴스로 상승한 것들은 나름 그래도 다시 원점 타격이 제가 항상 기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다. 나빠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차익물 나오는 구정도 있고 조금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차익 나올 때 우리가 다시 공략 포인트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뉴스로 이제 상승한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약간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아무튼 오늘은 뭐 장세 얘기하면 한마디로 좀 거지 같은 장세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고 싶은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HD 현대미포 여러분들 수익 실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한 사유도 좀 같이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잘 알고 계시죠? 자, 내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은 조선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조선업 목표 주가를 대부분 상향 리포트를 두루룩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우리가 좀 점검 좀 해봐야 되고요. 저는 주로 보고 있는 것들이 MRO 관련 비즈니스가 있는 그 기업하고요. 실적이 상당히 높게 기대되어지는 가이던스가 높은 거, 그 종목을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 비즈니스도 있고요. 좀 본업 자체도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가이던스가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중공업도 목표 주가 올리고 대부분 어쨌든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12개월 포워드입니다.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전반기는 좀 별로고 하반기 쪽에서 좋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 투자하는 포인트를 갖다가 좀 잘 잡아야 된다. 그래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를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이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이제부터는 가이던스 상당히 좋다는 부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것들은 좀 제가 양호하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양호하고 그런데 그래도 MRO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탄력성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 부분에서 좀 개인들이 좀 거래하기 좀 양호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벤트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오션이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하나로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부터 상당히 어떻게 돼요? 좀 비즈니스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포트 내용들 간략하게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D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내년도도 그죠?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부분이야 뭐 워낙 그 매출 부분이 큰 회사니까 그렇고요. 영업이익 부분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아진다라는 것들 포인트로 좀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가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예, MRO에 대한 이슈가 좀 있겠죠. 사실 그 미국 그죠? 군함들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사실은 정비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형목이 새롭게 갈아주고요. 다 뜯은 다음에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그죠? 정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비즈니스이기도 한데 그것도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조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언더스탠딩인가요? 거기에 엄경화 연구위원이 나와서 MRO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한번 편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중공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어때요? MRO 비즈니스 막 이러면서 또 전화를 했다 이러면서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요 부분은 좀 털어줘야 되지 않나. 이건 사실은 뉴스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기대감도 좋고 뭐 전체적인 실적이 좋은 회사였으니까 올라가는 거에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뉴스로 올라간 부분은 별로 이렇게 크게 제가 그 트레이딩 할 때 핵심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 부분이 다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건 확실한데 그러면 원점 타격국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요 종목 같은 경우 60일 이평 아래쪽에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지론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정상이다. 그러나 추세가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난번에도 보면 상승하고 늘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60일 라인 약간 아래쪽에서 잡아주면 그 아래쪽, 그러니까 60일 이평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으면 이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스트롱 바이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주 회사 같은 경우는 MRO 그죠?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3분기 이때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서 저도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어쨌든 모든 주가는 또 선반영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정하게 주가가 하방으로 눌리면 조정을 또 잡으면 그때 공략을 또 해주는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옵션 같은 경우는 글쎄요, 기업이 어쨌든 하나로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부터는 상당히 저는 양호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률 YYD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MRO 매출 이런 것들이 진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똑같잖아요. HD 현대중업처럼 뉴스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오르면 사실 이때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때 그 공략 포인트 잡다가 못 잡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급등하는 관계로도 이걸 따라잡을 수는 추격 매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할 수 없이 패스해 버렸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포인트 잡으면 이런 것들이죠.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처음에 상한가 친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격도 컸고요. 이것도 역시 뉴스로 올라간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 전화 한 번 했다고 이게 주가가 말입니다. 한 번에 막 50%씩 상승해 버렸는데 뭐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고 글쎄 한 시대 28,000원 막 이렇게 쪼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시원하게 공략을 좀 못했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 구간이죠. 여기도 60일과 120일.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120일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당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개인분들도 평단 조절하는데 그렇게 무리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액하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체크 좀 하시면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올랐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고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아래쪽은 어쨌든 매크로가 안 좋아서 내려간 것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포인트 잡는 라인은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1 이평 아래쪽이면 그 아래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스트롱 바이 쪽으로 여러분 좀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가 차트를 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껴서 들어오는 거 있죠. 이런 양봉들은 좋은 양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껴들어간 거 지금은 뭐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잠깐 들어온 것처럼 저게 플러스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개파락을 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플러스 시그널이 절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양봉이면 다 플러스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개파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음봉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수학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도 또 어떻게 돼? 계속 열려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언더스탠딩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현재 미포에 대해서 오늘 수익 실현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한 16% 정도 수익이 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매출은 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렇긴 하지만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265% 이렇게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저도 이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죠. 저는 보통 이런 숫자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가 이런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 수주 내용하고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너는 또 홀드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보셨듯이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이런 메인 기업 전방에서 좀 크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조선업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HD 현대미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업황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주식시장은 또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엄청난 큰 수주를 탕 터뜨려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상 올라간 거 부분은 일부분을 갖다 토해내야 되는 차익물들 또 수급 여건이 그닥 좋지 않다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좀 진행했어요. 또 그런 참에 또 제가 볼 땐 반도체 관련된 거 저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GST 같은 거하고 인텔리아테크는 조금 들어갔었는데 GST는 좀 물량이 좀 많았는데요. 같이 조금 마이너스 한 2, 3% 라인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포트폴리오 다시 또 진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 내가 수익이 나는 거 있으면 15%, 16%다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절반 정도는 또 우리가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지금은 또 현금 비중이 상당히 또 늘어났어요. 그럼 또 그 종목들 어때요? 우리가 모니터링 하던 종목들이 있다면 또 그쪽을 또 공략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제가 뭐 여담 삼아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17,000원 언더 쪽에서는 여러분들 적정하게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쪽에 이제 신규 종목 보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거래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 쓰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걸어서 어때요? 요거 간 수익을 내고 저는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눌리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또 정배열 종목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향해 가는 겁니다. 흑자 전환하고 그렇죠? 그러면 정배열 종목이니까 조금 눌리면 아주 심하게 눌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권역이 61, 2평 하방 이쪽에서 공략을 좀 잡아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쪽으로. 그런데 뭐 항상 뭐 우리가 시그널을 좀 잡아봐야죠. 적어도 21위평부터 61위평, 121위평 이 정도 사이 구간이 아주 극히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에서 잡아서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 YY 대비해서 256% 정도의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기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 어때요? 가치 조정받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들, 수급들은 원래 그렇게 간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잖아요. 개별적으로 수익성이 엄청 좋다 하더라도 안 가는 건 안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업황 매크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